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 문제 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3년 1회 때 출제된 요 13번에 대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피크린산에 관한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해서 요 피크린산은 제5류 위험물이고, 피크린산의 같은 말이 트리니트로페놀, 요것을 이제 피크린산이라고 하니까 요 명칭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번 구조식을 그리시오. 이건 다 외웠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요 나번을 풀어볼게요. 피크린산 1몰, 그 트리니트로페놀 1몰이 연소 시 229kcal의 열이 발생될 때 요 피크린산 1k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응식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비례식을 세워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피크린산 1몰이 연소했을 때 229kcal의 열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때 이 피크린산 1kg이 연소를 하게 되면 몇 kcal의 열이 발생하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뭐를 줬어요? 이렇게 질량을 줬죠. 문제에서 질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이 몰은 질량, 분자량으로 바꿀 수가 있죠. 피크린산의 1몰 분자량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피크린산의 그 화학식이 C6H2 그리고 OH 그리고 NO2가 3개. 요게 이제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의 화학식이고, 요 분자량을 구해보면 탄소의 원자량은 12니까 12 곱하기 6 더하기 수소는 1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는 16이고 더하기 수소는 1이고 더하기 N은 14고 더하기 산소는 16이니까 곱하기 2 두 개이고, 요게 총 3개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29라는 분자량이 나오고, 분자량은 원래 단위가 없는데 우리가 단위를 쓴다면 분자량의 단위를 쓴다면 그람 퍼 몰이 될 수도 있고, 또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에 좀 수정이 돼야 될 게 아니고 킬로그램을 줬고, 문제에서는 킬로그램을 줬고 1몰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몰하고 킬로그램은 좀 단위가 안 맞죠. 만약에 1킬로몰이라고 줬으면 1kg을 그냥 바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1몰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1kg을 우리는 g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kg은 1000g이 되겠죠. 1000g. 따라서 요 공식에 다시 대입해보면 피크린산 1몰에 대한 분자량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229 대 열량이 요거를 연소를 시켰을 때 229의 열량이 발생을 한다고 할 때 1kg, 즉 1000g의 피크린산을 연소시켰을 때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는가 라고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229 분의 1000 곱하기 229 하면은 답은 1000 킬로칼로리
칼로리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계산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요 계산식을 쓰시면 돼요. 요렇게 계산식을 쓰시고 정답에는 얘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요번 문제는 2013년 2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3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0도씨 1기압 기준이니까 표준 상태로 질산칼륨 202g이 열분해 되었을 때 생성되는 산소는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그래서 질산칼륨에 뭐를 줬어요? 질량을 줬고,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부피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단위는 g과 리터니까 단위 변환 없이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풀이 1번 비례식 풀이. 일단 반응식을 적어 보면 2KN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2KNO2 더하기 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거는 문제에서 질산칼륨의 질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분자량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산칼륨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됐죠? 그럼 한번 적어보면 분자량에는 2 곱하기 질산칼륨의 분자량은 직접 구해보세요. 101이 되고, 요거였을 때 산소는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부피니까 22.4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만약에 질량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자량이. 근데 여기는 지금 질량이 아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22.4가 들어가고, 자, 문제에 주어진 질산칼륨의 질량 몇이에요? 202g이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101분의 202 곱하기 22.4. 그래서 요 놈을 구해내면 22.4의 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다음 두 번째 풀이 2번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이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요 V니까 V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고, 요 W에는 질산칼륨의 질량을 넣을 거고, 다음 여기 M에는 질산칼륨의 분자량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어 넣어 보면은 압력은 1기압이니까 1 곱하기 질산칼륨의 분자량은 101 분의 문제에 주어져 있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20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는 해서 풀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방법은 지금 기체에 관한 공식인데 우리는 기체가 아닌 질산칼륨의 내용을 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억지로 그 기체가 아닌 물질을 집어넣고선 지금 억지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몰수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2KNO3가 2KNO2
더하기 O2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질산칼륨 2몰이 분해를 하게 되면 요놈과 산소 1몰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요놈 2몰이 분해했을 때 산소 1몰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가 주체가 됐으니까 얘 분해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얘가 분해해서 얘가 발생한 거니까 얘 분해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분의 1을 꼭 해줘야 돼요. 2분의 1. 요거 안 해주면 틀립니다. 요거 안 해주면 틀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해가지고 곱한 값이 몇이 나오죠? 22.386이 나와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22.39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되시겠죠? 다음 풀이 3번. 풀이 3번은 이제 비례식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3번은 비례식 플러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적어 볼게요. PV는 nRT이고 요거는 n분의 WRT인데 우리는 이제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예요. 이 직전에 풀이 2번에서 풀었던 거는 기체가 아닌 물질을 대입을 해서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식에 기체를 대입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기체를. 그러니까 이 풀이가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W에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부피니까 여기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문제를 아무리 봐도 우리 산소의 분자량은 알 수 있어도 산소의 질량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소의 질량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비례식으로. 반응식을 적어보면 EKNO3가 분해했을 때 EKNO2가 나오고 산소가 나온대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질산칼륨의 질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질산칼륨의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요 자리 밑에 분자량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산칼륨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적어보면 2 곱하기 질산칼륨의 분자량이 101이었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질산칼륨의 질량은 202였고요. 요 놈이 분자량 요게 이렇게 분해됐을 때 산소는 1몰이니까 산소에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질량이죠. 산소의 질량. 부피가 아니고 산소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 그치, 분자량이 들어가야 돼요. 분자량. 그래서 32가 들어가야 됩니다. 32. 만약에 여기가 부피를 구해야 됐다면 여기에 22.4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피가 아닌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량인 32가 들어가고 구해야 되는 우리 산소의 질량 X를 놔두게 돼요. 그래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101 분의 202 곱하기 32 그러면은 32g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요 32g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W에 대입하면 P는 1기압이었고 M은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분의 지금 구한 W 3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래서 곱하기 뭐 안 한다고요. 얘는 다 이미 여기서 고려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안 하고 여기는 바로 풀어냅니다. 바로. 그래서 구해내면 22.386이 나오고 22.39 리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했는데 제일 자신한테 편한 방법으로 풀이 한 가지만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같은 연도에요. 2013년 이외에 지금 12번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과 요거는 암기했다고 치고, 50리터 메탄올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해라. 그래서 여기 단위가 g이라는 게 좀 빠졌네요. g이라는 게 질량으로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론 산소량. 한번 구해보면은, 이 구하기 앞서 우리가 좀 먼저 좀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문제에 메탄올의 비중이 좀 줬으면, 단서로 줬으면은 좀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메탄올의 비중이 0.8이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기능사에도 나오고,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기능장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기능장에도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메틸 알코올의 비중 0.8이라는 거는 하나 암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밀도와 비중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밀도와 비중의 관계. 따라서 비중은 일단 단위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밀도는 단위가 고체의 경우 그램 퍼 센티미터 3승, 그리고 액체의 경우 그램 퍼 밀리리터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고체나 액체 모두 요거를 사용을 해요. 요 단위를 사용하고, 단 기체의 경우에는 그램 퍼 리터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좀 이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위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비중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비중의 정의. 뭐냐면, 어떤 물질의 밀도와, 이거는 뭐 문장으로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 지금 얘기 듣고선 이해만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 물질의 밀도와의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비중은 표준 물질의 밀도 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의 단위가 뭐였어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 될 수도 있고,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램 퍼 리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쳤을 때 밑에도 똑같이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니까 요놈이 약분이 돼서 단위가 결국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 물질의 밀도, 어떤 물질의 밀도는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이 될 거고요. 이 표준 물질이 이제 어떤 물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물질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고체, 액체인 경우에는 4도씨 1기압의 물을 표준 물질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기체의
기체의 경우는 0도씨 1기압의 공기를 이제 표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메탄올이니까 액체가 되니까 이 표준 물질에는 뭐가 들어가? 그치,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자, 그래서 이제 그 4도씨 1기압에서의 물은 보통 1g/ml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보통 1로 보고 있습니다. 1로. 물의 비중은 1이다. 물의 비중은 1이다. 따라서 비중이 1이라는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비중이 1이라고 하면 비중이 1이 아니고 메탄올의 비중이 몇이었어요? 0.8이었잖아요. 요 비중을 알면은 우리는 이 메탄올의 밀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메탄올의 밀도가 들어갈 거고, 그쵸? 밀도 X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는 표준 물질의 밀도는 뭐예요? 물의 밀도잖아요. 그래서 1 g/ml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메탄올의 밀도를 구하게 되면 얘가 열로 곱하는 거니까 0.8 곱하기 1 g/ml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메탄올의 밀도는 0.8 g/m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이 표준 물질인 물이 1이기 때문에 메탄올 어떤 물질이든 비중과 밀도는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에틸 알코올이 비중이 0.9다. 그러면 에틸 알코올의 밀도도 0.9 g/ml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비중과 밀도는. 되시겠죠? 요 내용을 좀 이제 알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메틸 알코올 50리터니까 우리는 메틸 알코올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메틸 알코올의 질량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치, 그 메틸 알코올의 비중이 0.8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0.8이라는 거. 그래, 메틸 알코올의 그 비중이 0.8이니까 물의 비중 1, 그리고 1분의 그 메틸 알코올의 그 밀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밀도는 0.8 곱하기 1 g/ml가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0.8 g/ml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50리터 곱하기 50리터. 자, 그러면은 같은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소거를 해야 되는데 리터와 밀리리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리터를 밀리리터로 이제 다시 환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0ml는 1리터가 되겠죠. 1000ml는 1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리터 소거, 밀리리터 소거, 밀리리터 소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0.8 곱하기 50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4만 g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의 질량을 이렇게 우리는 구해냈습니다. 이제 요거로 이제 계속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요 4만 요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풀이 1 비례식 풀이입니다. 메틸 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 CH3
CH3OH가 3개의 O2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2개의 CO2 더하기 4개의 H2O가 발생합니다. 이 반응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에 50리터로 줬지만 우리는 지금 질량을 구했죠. 4만 g으로 우리는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질량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메틸 알코올의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분자량 밑에는 메틸 알코올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 2 곱하기 메틸 알코올의 분자량은 32예요. 32고 대 3 곱하기 이제 산소의 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산소의 뭐를 구해요? 그렇지, 질량을 구하는 거죠. 질량. 부피가 아닌 질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2.4가 아니죠. 그렇죠? 22.4가 아닌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가요. 산소의 분자량. 3 곱하기 32. 그리고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메틸 알코올의 질량 우리가 구했죠. 요 4만이 어디?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요. 4만 대 x. x는 2 곱하기 32분의 4만 곱하기 3 곱하기 32 해서 요걸 풀어내면 6만 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6만 g이라는 거는 사실 이론 산소량이에요. 질량으로 푼 이론 산소량.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6만 g이 됩니다. 되시겠죠? 다음 풀이 2번. 풀이 2번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이를 할 건데,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이를 할 건데, 지난 문제에서 풀이 2번에 대해서는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해야 됐던 게 이 V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W를 구해야 되잖아요. 질량을. 그렇죠. 질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W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는 이 전 문제에서는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문제 주어진 놈의 질량을 넣고 문제 주어진 놈의 분자량을 넣어서 구했지만 지금 우리는 W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로는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풀이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자, 그럼 W에 대해서 우리는 W를 구해야 되니까 W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 놈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RT분의 PVM이라는 공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우린 여기 V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 산소의 부피를 넣고 요 M에다가는 뭐를 넣어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체에 관한 공식이니까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산소의 부피를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의 부피를 지금 구할 거예요. 뭘로? 비례식으로.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 CH3OH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4H2O 해가지고 요 부분에는 우리는 이놈의 질량을 구해냈으니까 요 부분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분자량 밑에는 요 놈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적어보면 2 곱하기 32 그리고 질량은 4만 구해놨죠. 여기에서 이제 3 곱하기 3몰이니까 3 곱하기 이제 아까는 그 32
분자량을 넣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치, 산소의 부피잖아. 산소의 부피잖아. 부피니까 분자량이 아닌 22.4를 넣어야 된다고요. 부피를 구해야 되면. 그쵸? 대 x. 그래서 x를 구해보면 2 곱하기 32분의 4만 곱하기 3 곱하기 22.4 하면은 4만 2천 단위는 리터가 되겠죠. 우린 부피니까. 그리고 얘가 g을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리터가 나오겠죠. 42,000리터. 그래서 요 42,000리터를 42,000리터를 구한 걸 어디다 넣는다고요? 여기 V에다 넣는다고. 여기 V에다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0.082 곱하기 273 분의 P는 1이고 곱하기 42,000 곱하기 이제 산소의 분자량 32 됐죠? 요거를 풀어내면은 60037.523 이렇게 나오고, 요 놈을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60037.52 g이 나오게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아까는 6만이었는데, 아까는 비례식으로 풀었을 때는 6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차이가 났죠. 이 계산 과정이 맞으면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요 문제는 풀이 1, 풀이 2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계산 문제 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